중장년 일자리 문제 생각해보는 시간입니다. 네. 오늘은 창업, 그중에서도 외식업을 꿈꾸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네. 1인 창조기업협회 김희정 협회장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퇴직 후에 요식업을 꿈꾸는 분들이 실제로 많습니다. 네. 요즘 경기가 안 좋아서 좀 주춤한다 이런 기사도 조금 나기도 하지만 아직도 가장 인기가 많은 게 요식업이잖아요. 네. 그래서 과연 얼마나 많은 분들이 실제로 하고 있는지부터 우선 궁금해지거든요. 그 2012년 조사 자료에 따르면요, 외식업 시장 규모가 122조 원입니다. 그리고 그 일반 음식점은 51만 개로 조사가 되었고요. 네. 이제 그 중에서 분식 김밥집이 가장 많은 종업원들을 같이 일을 하고 있는 걸 나타나서 9만 3천 명의 종사자가 종사하고 있는 걸 나타났고요. 그 다음에 중식, 햄버거 샌드위치 순으로 보통 평균 한 45만 명의 종사자들이 요식업에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그런데 이 안타깝게도 가장 실패율이 높은 업종이 바로 이 요식업이잖아요. 네. 현황이 어떤가요? 저도 사실은 이제 우리 프로그램을 위해서 준비하다 보니까 좀 많이 심각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한국외식업중앙회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요, 연도별 식당 휴폐업 점포수가 2009년에는 2만 9천여 곳이었는데요. 그러니까 휴업과 관련된 걸 14만 9천 곳이 했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2010년에는 4만 7,933곳이 폐업을 했고요. 네. 25만 곳이 휴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2011년 이후에 그 휴폐업 그 성장이나 그 추이 자체가 폐업 추이가 거의 배로 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이제 평균적으로는 골목 시장의 폐업률 자체는 일단은 2011년 이후로는 25만 개, 그다음에 그 휴업에 관련된 건 50만 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네. 아유, 엄청난데요. 네. 더구나 이제 이렇게 문을 닫게 되면 여러 가지 빚도 한꺼번에 또 쏟아지고 할 텐데 네. 대부분의 사람들이 대출을 안고 사업을 시작하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이 부채 부담 상당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 지금 휴폐업하는 곳의 86.2%가요, 그 전월세 영업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75.1%가 99 평방미터의 그 작은 영업소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데요. 이와는 반대로 이들이 투입하는 자본금 규모는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 창업자들의 그 창업 자본금 자체가 대출금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그런 현상이 지금 나타나고 있고요. 그들이 이제 벌어들이는 월소득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월 평균 150만 원 이하로 나타나서 그 중산층 최저 기준인 175만 원 기준에 훨씬 못 미치고요. 그리고 금융연구에 따르면은 자영업자들이 평균 부채액은 9,660만 원으로 급여 소득자 5,500만 원보다 2배 이상 가까운 수치로 나타났습니다. 네. 자영업 현황을 좀 알아봤는데요. 이어서 요식업을 선택하는 분들께 좀 도움이 될 만한 팁들을 좀 소개해 볼까 합니다. 우선 무엇보다도 이 사회 트렌드, 변화에 좀 민감해야 요식업에서도 성공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어떤가요? 이제 보통 쉽게 말씀드리면 유행하는 아이템을 많이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이제 트렌드하고 유행을 좀 쉽게 설명을 드리면 유행은 파도 같은 거죠. 그래서 이제 굉장히 선명하게 다가오고 굉장히 기폭도 심하고요. 네. 그리고 좀 소리도 좀 크죠. 그래서 이렇게 텔레비전에 많이 나오는 것들은 보통 유행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트렌드는 이제 우리 주변에 가까이 있는 치킨집이나 피자집이나 이제 이런 집들은 보통 많이들 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좀 트렌드 자체를 많이 보셔야 되는데 요즘 잘 아시는 네. 트렌드 중에 하나가 이제 1인 가구가 굉장히 많아졌다는 사실입니다. 네. 그래서 최근 서울시 조사 통계에도 나오지만 그 10가구에서 보통 3가구 이상이 나홀로 가구로 이제 조사가 됐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2035년에는 나홀로 가구 비중이 보통 가구의 34.3% 이상 차지할 것으로 그렇게 나타났습니다.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는 사실은 이제 우리가 트렌드라고 얘기를 한다면 지금 당장 4인 가구를 중심으로 한 의식주에서 이제는 1인 가구식의 의식주 요식업으로 좀 변화를 해야 될 시기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는 뭐 개인 니즈를 반영하지 않으면은 사실은 거의 이제 장사하기가 어려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좀 권해드리고 싶은 부분은 그 1인 가구가 되다 보면 보통 외식을 많이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흔히 하는 그러니까 외식업이란 말을 자체를 좀 내식업으로 생각해서 우리 집안에서 먹는 밥상 같은 그런 종류의 이제 트렌드를 따르는 요식업을 준비하시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아이템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요즘 이제 프랜차이즈 업체들의 홍수 속에서 저희들이 살고 있는데요. 네. 보통 이제 프랜차이즈 하면 또 뒤에는 커다란 조직이라든가 대자본이 뒤에 있게 마련인데, 과연 이런 틈바구니 속에서 어떻게 또 살아남을 수 있을지 그것도 참 큰 노하우 걱정이 되는 거거든요. 네, 그다음 이제 다행히 올해 그 공정거래위원회라든가 동방성장위원회에서 이제 골목국상권을 보존하기 위한 업종들이 발표가 돼서요. 많이 이제 그 프랜차이즈에 관련된 골목상권에 대한 위협이 조금 많이 다소 완화는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제가 볼 때는 뭐 김밥이라는 뭐 어떤 하나의 주제를 놓고 보더라도 우리가 이제 그 어떤 김밥이 나오면서부터 한 2,500으로 갑자기 고가로 상승했던 브랜드가 기억이 나실 거예요. 그리고 다시 또 어떤 브랜드가 나타나면서 그 프랜차이즈는 1,000원짜리 김밥들이 떨어졌었죠. 네. 그러다가 다시 최근에는 먹물김밥, 멸치김밥, 뭐 삼각김밥, 마약김밥 이런 식으로 김밥의 종류를 굉장히 다양화시켰어요. 다양해졌죠. 예. 네. 그래서 이제 뭐 우리가 흔히 요즘에 또 그 프랜차이즈 중에 밥버거나 뭐 이런 종류는 또 햄버거하고 별개로 이제 밥을 같이 하는 버거로도 요즘에 인기 끄는 아이템인데요. 이제 이런 부분으로 봐도 이제 사실은 차별화만으로는 사실은 굉장히 따라잡기 어려운 이제 그런 시스템이 되어가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아무래도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는 데서 가장 중요한 차별점 자체는 나만의 경쟁력을 가지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 나만의 경쟁력으로 무장하라. 정말 좋은 말씀이시긴 한데 사실 나만의 경쟁력이 무엇인지 알기도 참 힘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런 부분은 좀 어떻게 구체적으로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그렇죠. 우리가 보통 경쟁력을 강화하라 이런 얘기 되게 많이 듣잖아요. 네. 예, 그런데 이제 그걸 좀 어떻게 쉽게 좀 얘기를 할 수 있을까 하고 생각을 해봤는데 그 세계 랭킹 1위의 경쟁 전략 분야의 대전문가인 마이클 포터 교수 같은 경우는요. 이것을 굉장히 쉽게 설명을 해놨는데 그 비교의란 거는 같은 조건을 갖고 있는데 저 열심히 잘하는 것. 그것을 이제 비교의라고 하고요. 경쟁 전략은 남들이 하는 것들을 보여지는 뭐 장소, 환경 이런 보이는 전략이 아닌 자기의 두뇌, 뭐 열정, 뭐 그다음에 그 창조성 뭐 이런 걸로 하는 어떻게 보면 최근에 정부가 이끌고 있는 창조 경제 같은 그런 쪽이 사실은 경쟁 전략을 가장 많이 가져갈 수 있는 거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네. 그래서 뭐 쉽게 말씀드리면 아까 같은 경우도 저희가 김밥의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김밥을 내가 좀 더 잘 산다, 잘 만다 뭐 이런 것들은 사실은 같이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네. 경쟁력이 될 수 없다는 거죠. 네. 예, 그러면 예를 들면 뭐 당뇨 환자를 치기를 위한 뭐 현미로 싼 거라든가 이제 그렇게 약간은 조금 자기만의 차별점을 좀 가지고 가시면 네. 동네 상권에서 그 뭔가 좀 버티고 오래 견딜 수 있는 성공할 수 있는 전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몇 가지 뭐 전략을 말씀해 주셨는데 뭐 네. 이런 전략들 뭐 중심으로 해서 그래도 요식업에 성공한 사례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몇 가지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마이클 포터 교수의 뭐 경쟁 전략으로 제가 좀 준비를 해봤는데요. 네. 주변에 저희 쪽에서 이제 그 대학교 강사를 나가시면서 같은 또 어떤 모 유치원의 원장을 하시는 분하고 같이 동업을 하셔가지고요. 이제 낮에는 강의하시고 학원을 운영하시다가 저녁 7시 반 되면 동네에 이제 오뎅바를 여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 3평이나 2평 정도의 규모인데 그 저녁에 7시부터 새벽 1시까지만 딱 점포를 운영하시는데 그 경쟁력 자체는 제가 볼 때는 그 주변에 지인들이 거의 와서 팔아주시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쉽게 말씀드리면 사랑방 같은 역할을 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평소 누군가 만나는 어떤 동네 지역분들 이렇게 고객을 끌어들이는 부분도 있지만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끼리 오셔서 그냥 담소하는 자리로서의 경쟁력을 가져가는 경우를 봤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선호하시는 커피 전문점과 비슷한 건데요. 그 이제 홍상배 대표님 같은 경우는 그 커피 전문점에다 타로를 접목을 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커피를 먹긴 먹는데 이제 특히 아무래도 커피를 마시는 분들이 여자분들이 많으시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타로를 보면서 뭐 연애 상담, 뭐 비즈니스 상담 그리고 지금 현재 애로들을 얘기를 하다 보니까 타로를 사실은 술과에 접목해서 같이 세트로 팔기도 하고요. 네. 그러니까 뭐 이런 커피나 이런 음식을
얻게 되면 8월까지 봐드리면서 얼마에 드립니다. 뭐 이런 식으로 경쟁 전략으로 해서 잘 하고 계시는 분이 계시고요. 또 마지막으로 하나의 사례는 원주에 사시는 분인데 원래 공예나 공방 쪽을 하셨던 분이세요. 그런데 이제 그 지역에 그 공방이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그 한국 전통 차도 팔으면서 또 그런 관련된 교육도 하고요. 그리고 또 그런 공예도 같이 만들고 그런 이제 전략을 해서 요식업을 성공적으로 잘 이끌어가고 계신 분이 계십니다. 네.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은 요식업 창업에 성공하기 위한 원칙 그리고 사례들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시청자 여러분들 오늘 많은 팁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1인 창조기업협회 김희정 협회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